안녕하십니까. 16일 어제 중대한 안보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안보팀, 정치권은 매우 느긋한 것 같아서 그래도 되는가 싶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6일 오후 4시 50분 보도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은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몽땅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해서 북남 사이에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버린 데 이어서 우리 측 해당 부문에서는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광적인 조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며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지난 13일 밤 대북 전단과 관련해 남한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는 담화를 통해 머지않아 쓸모없는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5시 5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이 일의 중대성으로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빠져서 혼란과 논란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유군 NSC 사무처장은 성명을 통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이다. 북한 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며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과 침략 야욕을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또 잘못하다가는 저놈들이 돈, 식량, 물자는 물론이고 남한의 법과 제도까지 저희들 입맛대로 다 주무르고 고치라고 해도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52년 전인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군 부대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던 1.21 사태. 그때 생포된 김신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침투 목적이 뭐냐 하는 질문에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하고 외쳐서 TV와 라디오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이틀 뒤인 1월 23일 북한은 동해안에서 미군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압취해서 북으로 끌고 갔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라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모든 국민은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매우 불안해할 때였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2월 7일 경남 유수에서 전남 여수를 잇는 경전선 개통식에 참석해 그때 분위기에 딱 맞는 연설로 국민들의 결의를 굳게 다지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고장은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하며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68년 4월 1일에 창설된 향토 예비군은 그해 11월 울진 삼척 지역으로 침투한 120여 명의 무장공비 소탕작전에 큰 몫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비들이 침투할 때마다 눈에 띄는 전과를 올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43년 전인 1977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의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눈앞을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미군들에게 북괴가 떼거지로 달려들어 미군 장교 2명을 도끼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박정희 대통령은 집무실에 즉각 철모와 군화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3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잊을 수 없는 연설을 했습니다. 미군은 그 사건에 대한 응징으로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서 사건의 발단이 된 미루나무를 공개리에 베는 폴 버니언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스튜웰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미루나무 절단 작전의 경호 경비는 우리 군이 담당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스튜웰은 비무장을 전제로 박정희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제1공수여단 박희도 준장에게 별도의 보복 작전을 준비시켰습니다. 엄선된 64명의 특전사 장병들이 분해된 M16과 수류탄을 숨기고 카투사 복장으로 미군의 미루나무 절단 작업 경호 임무에 투입됐습니다. 나무 절단 작업이 끝날 무렵쯤 우리 특전사 장병들은 정광석화처럼 총을 조립한 후에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군 초소로 돌진해가지고 적 초소 4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 뒤에 유유히 복귀했습니다. 북한군은 저항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을 저지하려던 미군 장교를 총으로 위협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이 사건을 문제 삼아 박희도 장군의 처벌을 요구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김일성은 6.25 휴전 이후 처음으로 미군 측에게 유감과 재발 방지문을 제출했습니다. 납작 엎드렸던 겁니다. 지난 13일 김여정이 준 선전포고라고 할 만한 협박성 담화를 발표하자 14일 새벽 정의용 안보실장이 긴급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16일에는 김여정이 경고했던 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에 이어서 16일 2차례에 걸쳐서 긴급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궁금하고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났을 때에는 노란색 안전복을 입고 청와대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현지에 파견해서 헝가리 정부에 협력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구조 활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초에는 인천 여흥도 앞에서 있었던 낚싯배 사고자들을 위해서 청와대 회의 시작 전에 사망자들을 위해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 묵념의 시간까지 가졌던 분인데 이번에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조차 않았던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안보팀, 정치권이 이렇게 느긋하고 안이하게 해도 북한의 도발과 침략 야욕을 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잘못하다가는 저놈들이 돈, 식량, 물자는 물론이고 남한의 법과 제도까지 저놈들 입맛대로 다 주무르고 고치라고 해도 질질 끌려가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